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바로 이 스캐너 만들기입니다.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 시각적으로 선별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A급 전략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변동폭, 그 다음에 등락률의 퍼센테이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예년에는 원웨이 치면 3% 4%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까지 치지 않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제 2%가 넘어갔을 때 상당히 괜찮은 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한 1.5%만 넘어도 괜찮은 변동성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쯤 추세 매매를 타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ATR, 15분을 기준으로 ATR을 보시면 내가 익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보통 15분 ATR에 80% 정도만 익절을 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괜찮은 익절 범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ATR의 범위를 통해서 지금 A급의 추세 매매가 터져 나오는지 아닌지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이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 채널에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렸죠. 보통 항상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위험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가 유리한지 매도가 유리한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추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터져 나오는 변동성을 보고 내가 방향을 타고 난 이후에 가능한 익절의 범위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겠죠. 즉 나스닥과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지금 이 종목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나스닥을 진입하는데 S&P를 같이 진입하면 안 되겠죠? 물론 펀더멘털적인 이슈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진입을 하면 둘 다 익절이 나거나 둘 다 손절이 날 수가 있는데 둘 다 손절이 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즉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종목으로 해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SI가 있겠죠. RSI는 기본적으로 보통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채널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과매수에서 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다가 가로매물대를 처음 치는 공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왔을 때 한번 추세 방향으로 매수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닌자를 통해서 마켓 애널라이저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러분의 셋업에 맞게 비슷한 형식의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true range의 calculation을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average, true rang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평균 값이 바로 AT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고가에서 이전 캔들의 종가를 뺀 값,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저가에서 이전 캔들의 종가를 뺀 값,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의 고가잖아요. 이전 캔들의 종가를 뺀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저가에서 이전 캔들의 종가를 뺀 값,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 즉 이 세 가지의 평균 값을 저희는 ATR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장 전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장 전에는 보통 이게 크지 않겠죠. 모멘텀과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ATR이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CPI나 PPI처럼 이런 중요한 물가, 고용, 금리가 나올 때 ATR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A급 셋업을 탈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 ATR 15분을 기점으로 나스닥을 본다라고 하시면 내가 탈 수 있는 A급의 범위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정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현격하게 낮아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내가 탈 수 있는 변동성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본청을 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30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한 50 정도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CPI, PPI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탈 수 있는 변동성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이 윕소가 많이 나옵니다. 윕소나 페이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내 손절을 먹고 간다거나 아니면 나를 털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전략마다 다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내가 평소에 타는 이 ATR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탈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탈 것인가 아니면 50에서 탈 것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ATR의 범위를 보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P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S&P는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8포인트에서 타면 A급 셋업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0, 30에서 35 사이 정도에서 A급 셋업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상관관계가 되는 건데요. 상관관계를 보실 때 특히나 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안전자산과 이 불안전자산이 디커플링이 되어 있잖아요. 불안전자산은 나스닥이 되는 거고요. 안전자산은 뭐 골드 같은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말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디커플링이 되었다가 또 커플링이 되었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positive correlation 이라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 즉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1만큼 움직이면 Y축도 1만큼 움직이잖아요. 더 움직이면 2만큼, 즉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진다라는 양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바로 X축과 Y축에서 X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o correlation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산계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시 아래에서 수치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이제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나스닥과 S&P가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 1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동시에 들어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중 자체를 나스닥에다 더 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점점 더 낮아집니다. 0.9, 0.4, 0.5로 낮아지는데 마이너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자, 왜 절대값을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엔 중요한 것은 내가 커플링이던, 여기는 지금 커플링이 되는 것이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인데, 커플링이던 디커플링이던 이 완벽한 커플링, 디커플링 되지 않은 종목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0.9라는 것은 마이너스 0.9에 절대값을 씌우면 0.9, 이 절대값의 값이 크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양이던 음이던 저의 목표는 만약에 두 종목을 동시에 진입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곳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0.5와 바로 이 0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에서 터져나오는 A급 셋업도 골드에서 유로에서 터져나오는 A급 셋업도 각자 플레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 달러와 시장의 흐름과 펀더멘탈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금속 섹터, 그 다음에 인덱스 섹터가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반복하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이 상관관계가 지금 높잖아요.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타는 게 좋은 옵션이 아니겠죠. 그 다음 제가 지금 이 스샷을 찍었을 때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디커플링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0.86이라는 것은 절대값이 0.86이잖아요. 즉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매수로 들어가고 비트코인을 매도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익절이 나면 둘 다 익절이 나지만 아닌 경우에 둘 다 손절이 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도. 그럼 여기를 통해서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통화상품이 되겠네요. 통화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골드도 있고요. 곡물 중에서는 소이빈스, 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케이스의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A급을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셋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복습을 잠깐 해보자고 한다면 ATR 15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서 뭐 이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10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조금 더 좁을 수 있습니다. 10분이나 15분 사이에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죠? 먼저 true range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고가에서 이전 캔들의 종가를 뺀 값. 두 번째는 현재의 저가에서 이전 캔들의 종가를 뺀 값.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재의 고가에서 현재의 저가를 뺀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ATR의 범주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포인트에 80% 정도의 익절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준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내가 욕심을 언제 많이 부려야 되고 덜 부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신법이라는 것이 결국 이 데이터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는 날인데 많이 부리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의 ATR 15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변동성이 정말 없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60틱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80틱이나 100틱 이상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가는 날이 장날이 될 확률이 적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60틱 아래로 한 40틱, 50틱을 노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반면에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ATR이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20틱이 되는 건데요. 추세로 잘 가고 있는데 내가 한 20틱, 30틱만 먹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익절하고 나서 계속 날아갈 때 내 심리적으로 포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신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ATR의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ATR 수치는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40틱을 익절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120틱 기준으로 80%인 뭐 대략 100틱 가까이 못 먹어도 80틱 정도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상관관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스닥이나 S&P, 즉 인덱스만 거래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두 개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높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진입하는 것은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의 두 개를 들어가는 것이 셋업적으로 해칭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하는 해칭과는 다릅니다. 셋업적인 해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심점은 세 가지가 있죠. 0을 기준으로 1이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이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고요. 저의 목표는 0.5 근처로 나오는 상관관계, 즉 상관관계가 낮은 것,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0.4, 0.3. 더더욱 괜찮겠죠? 자, 이렇게 낮은 상관관계가 나왔을 때 종목들을 별도의 셋업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요. 점점 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점점 더 1로 갈수록 별도의 셋업이라고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의 이 신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 대비 얼마만큼 포인트 움직였는지 몇 프로가 움직였는지를 통해서 오늘의 추세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각각의 종목이 몇 프로 정도 움직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략에 따라서 ATR의 범위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 욕심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날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가 있고 뷰압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 매수 매도의 방향성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종목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을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셋업, A급 셋업을 찾으시고 장이 열렸을 때는 나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의 이 기준점, 중심이 데이터적으로 잘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닌자 트레이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마켓 애널라이저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